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11월 결산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2024년의 마지막 한 달과 곧 다가오는 202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할지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두 달간의 미국 주식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핀비즈 맵을 보면 10월과 11월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받은 섹터와 상승한 섹터가 명확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11월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역시 힘든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에 투자한 분들은 지난 두 달간 쉽지 않는 시기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엘라일리는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주가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섹터는 소비재 그리고 산업주 금융주입니다. 특히 11월 대선 이후에는 테슬라, 비트코인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마지막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큰 변화가 없지만 11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배당도 종류별로 커버드콜, 일반 배당, 성장주에 포함했던 레버리지 ETF도 따로 구분했고 비트코인도 추가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매일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락에 대비하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로 저렴해진 주식을 모을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24년 1월에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산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랐지만 만약에 2022년과 같은 하락장이 다시 찾아온다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5월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큰 이익은 얻지 못했지만 안정감을 가지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자산을 빠르게 불리기 위한 목표가 아닌 기회가 올 때까지 자산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투자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기회가 올 때까지 자산은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대신 나머지는 들고 있는 자산을 꾸준히 상승분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 1등 매스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해에는 금융종합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테슬리, 코니 90%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1월 1일이 되면 레버리지 ETF와 일부 주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실현 손익을 낮추기 위해서 1등 매스 상품을 통해 또 한 번 더 양도세 해지 목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그중 일부는 중기 보유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1등 매스 상품도 코니와 테슬리처럼 기초자산이 아주 큰 상승의 여력이 있어야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거나 평생연금을 받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1등 매스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평가나 아니면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은 상품을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의 종목을 간단하게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 기업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분석하였으니 여기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플러스 요인을 붙여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투자하실 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종목은 DISO입니다. 기초자산은 디즈니입니다. DISO는 평균적으로 월 배당 3에서 4% 정도 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1등매수 투자할 때 간단하게 느낀 점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전에 말하다시피 초고배당 ETF 1등매수 상품을 투자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회수하는 목표를 가진다면 기초자산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매하게 연배당 20에서 40% 지급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이 횡보하거나 약세가 보이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제 PQ와 같은 ETF를 투자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안정적인 투자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콘이나 테슬리, MSTY 같은 기초자산이 큰 상승률을 함으로써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 원금 회수가 짧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DISO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만 긍정적인 결과가 보인다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차트입니다. 빨간색 선, 큰 하락 추세 저항선을 최근에 돌파하며 큰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앞으로 126달러 정도의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는 RSI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은 후 파란색 선, 장기 하락 추세 지지선을 지킨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디즈니 주가가 긴 시간 동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간다면 주가 상승의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란색 지지선을 얼마나 잘 지키냐가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디즈니 실적을 보면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분기에는 24년 4분기 대비 27% 높은 실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EPS와 PER입니다. EPS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EPS가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가 현재는 점차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EPS의 2010년에서 2011년 수준으로 선장주로서는 매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EPS를 비교해보면 2010년에서 2011년 대비해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EPS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10년간 평균 PR은 17, 저점은 10에서 12, 고점은 20에서 22입니다. 최근 PER은 변동성도 굉장히 높고 평균 PR이 50, 저점은 35, 고점은 70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주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현재 PR이 43으로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포워드 PR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디즈니 차트와 시장 상황은 모두 과열 상태로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 해서는 PR 4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고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이 40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08달러로 정살병 정도로 진입을 하고 1차 지지선 96달러, 2차 지지선 86달러, 마지막 지지선 80달러 1차 지지선에 1차 매수를 하고 2차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손절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2차 지지선을 지키고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중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1등 매수에 투자한다면 원금 방어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자금이 빅테크와 AI 관련주로 많이 몰려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수시로 체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기준을 설정하고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내가 분석한 시나리오가 틀렸을 경우에는 빨리 손절하고 또 덜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맞게 된다면 아주 좋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 기간도 고려하면서 방향이 틀렸을 때는 미련 없이 칼같이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기준 그리고 가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개별 주식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반면 지수 투자는 MDD 최대 하락폭을 잘 관리하면 다소 지루하더라도 일반인 직장인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충분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덜 잃을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